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생태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요, 바로 이 텔톡 지갑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텔톡 지갑은 파이 생태계에서 이 밸런스 순위에서 가장 많은 파이코인을 보유한 지갑으로 유명합니다. 약 3,100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이 텔톡 지갑에 보유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지갑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 텔톡 관련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텔톡 지갑 주소에서 약 4일 동안 지금 이 거래,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지갑으로 지금 트랜잭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텔톡 앱에서 어떤 입금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현재 X에서 이 텔톡의 공식 계정을 가보면요, 새로운 포스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면요, 텔톡 개발진 측에서도 현재 본인 메인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본인들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갑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읽어봐 드리자면요, 텔톡 사용자들의 파이 자산은 모두 이 파이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그 주소는 이 GBU7으로 시작하는 이 주소입니다. 현재 지갑 주소에 문제가 있어서 출금이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5월 23일 파이코어 팀에 의해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의 응답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텔톡 운영팀은 이 파이코어 팀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자산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파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파이코어 팀의 문제 해결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이 텔톡 운영자와 코어팀 멤버 이 크립토킹에 대한 내용을 캡처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텔톡 운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갑 주소로 파일을 전송하면 에러가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크립토킹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갑 주소가 무엇인가요? 라고 되묻고 있고요. 그리고 텔톡 개발자가 이 GBU7으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를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31만 개의 파이 밸런스가 들어있는 그 메인 지갑이 맞습니다. 그리고 텔톡 운영자가 이렇게 묻는데요, 지금 이 지갑이 동결이 되었나요? 이 주소는 텔톡에 의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텔톡 운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자신의 지갑 주소가 동일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원인을 찾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코어팀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다면 모든 사례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텔톡 운영자는 같은 이슈가 있는 또 다른 지갑 주소를 공유를 해주는데요. 이 대화의 한 부분이 이제 텔톡에 의해서 이제 공식 X 계정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만 보자면은 이 텔톡 계정이 어떤 동결이 된 것인지, 어떤 기술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일으킨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잠시 떠나서 이 텔톡의 히스토리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이 지갑 주소가 텔톡과 연관된 지갑으로 의심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는 그냥 현금 매집 지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저도 이 지갑을 1년 가까이 추적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제 X 계정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을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기본적으로 수천 파이, 수만 파이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지갑의 패턴을 보면요, 작년 데이터의 아주 조그만한 부분이긴 한데 같은 지갑에서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수천 파이, 수만 파이를 받고, 또 다른 같은 지갑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걸쳐서 수십만 파이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자료들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런 큰 문제가 있는 지갑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갑은 어떤 파이체인몰처럼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또 그런 생태계가 존재하는 또 지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갑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지역에서 계정이나 파이코인을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판매하는 이제 링크가 입수가 됩니다. 이 링크는 현재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 자료는 코어팀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텔톡은 X 본인 공식 계정에서 이 지갑 주소가 본인들의
메인넷 지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인데요. 즉 이제 파이 생태계에서 밸런스가 가장 많은 이 대형 지갑으로 성장을 하였고, 이제는 서서히 양지로 올라와서 정상적인 이 파이 거래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고요. 어쨌든 텔톡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동결이나 어떤 페널티 관련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서 제대로 파이 유저를 모으고 어떤 생태계 활동을 진행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톡 지갑에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개발자이죠. 그리고 모더인 이 파이오니어와 작년부터 이제 이 지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자료를 공유를 해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개발자는 코어팀의 크립토 킹과 또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이 도둑 판정 지갑을 개발을 해왔던 개발자이고, 또 여러 유용한 이 매집 자료를 코어팀에게 많이 건네준 또 모더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텔톡의 현금 거래량이 너무 거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게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자료도 지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코어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 2024년 2월에는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이 텔톡의 지갑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텔톡과 이 파이브릿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주목해서 모니터링을 앞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텔톡이나 파이브릿지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이제 권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크립토킹으로부터 5월 24일 일본 시간 자정에 이 텔톡 메인넷 지갑이죠, GBU7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세탁 주소에서 GBU7 주소로 1000파이 이상 여러 번 입체된 것을 발견하고 일본 시간으로 5월 25일에 코어팀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 코어팀의 크립토킹으로부터 추가 코멘트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 동결이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아직 코어팀이나 텔톡 측에서 정식적으로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동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텔톡이 이렇게 오픈을 한 코어팀과 이제 본인들의 대화, 이 이미지 샷을 보면요,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텔톡 운영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립토킹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금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이죠. 오랜 기간 이 텔톡을 모니터링을 해왔다라고 했고, 아무리 바쁘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 지갑에서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파이코인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지갑인데 말이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면은 크립토킹은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텔톡 지갑이 동결인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흡사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동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 마이파이라는 계정이 폐쇄형 메인넷 초기에 동결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오픈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 마이파이에서 동결된 지갑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파이 지갑에서 다른 주소로 파이코인을 전송하려고 하면 전송 실패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렇게 글을 써놓는데요. 우리 지갑 주소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어 팀이 우리의 계정을 다시 동결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을 다시 다른 유저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당시 이 계정에서는 채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결이 이렇게 되어서 계정의 색깔도 다르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결 이유가 이렇게 따로 전송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2021년 12월에 발행된 파이 100서 초안에 업데이트된 이 로드맵 챕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지된 거래는 법정화폐 또는 미래 법정화폐 교환을 위한 파이의 매매 또는 판매, 또는 기타 암호화폐 또는 미래 암호화폐 교환을 위한 파이의 매매 또는 판매입니다. 귀하의 위반으로 인해서 이 사건에서 귀하의 파이 계정에 다음과 같이 제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무기한 메인넷 주소 동결,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한 채굴 동결, 무기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동결. 여기서 무기한이라는 것은 영원히 동결이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동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게시물,
유튜브 동영상 등 이 금지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거하거나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금지 거래 위반 후속 조치로 이 support@mindpi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메일에는 당사의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 포럼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귀하가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명시하십시오. 위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문서화하고 support@mindpie.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파이가 본인 계정의 동결 장면들을 다 영상에 클리어하게 공유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반성하듯이 왜 다 오픈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파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부터 모든 SNS를 통해서 현금 거래를 장려하는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분명 이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 생태계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텔톡의 현금 매매 홍보 방식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결 사례는 분명 이렇게 존재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가 파이 앱을 통한 동결 조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오픈 메인넷이 되고 나면은 이 뷰스탁형 지갑 특성상 제3자 다른 파이 지갑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의 다른 파이 지갑이 존재하게 된다면 파이 메인넷 지갑에 있는 이 파이코인도 비밀 고절 접속을 통해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파이코 팀이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이 개발자들도 100% 장담을 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이 생태계에서 3천만 개가 넘는 파이 지갑이 통째로 동결이 된 것이 맞다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갑에는 수많은 수백 개 이상의 지갑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파이 계정이 그랬던 것처럼 텔톡이 모든 것을 이제 반성을 하고 다 오픈을 하고 유저들에게 파일을 돌려주겠다라는 포스팅을 올리고, 이에 따라 코어팀이 이 페널티를 완화해 줄지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이 텔톡은 중국 관련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금 매집, 부정거래 매집이 크게 지금 몰려있긴 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텔톡 쪽에 이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엄청난 거래들이 쏠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갑이 동결이 된 것이 맞다면 분명 이에 대한 후폭풍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생태계를 떠나는 유저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국에 큰 자금이 유입되기에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또 낳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 지역이 이제 대거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KYC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 현금 매집 통로였던 이 텔톡에 일시적인 동결 조치를 하고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음모론을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언락이 되고 클레임까지 된 이 파이의 개수는 약 6억 개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개 파이가 실유통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3천만 개가 일시적으로 동결이 된다라는 것,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동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동결이 맞다면은 파이 전체 유통량의 약 5%가 잠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것만 보자면은 유통량이 확 줄어든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 추측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것이 동결이냐 아니냐, 이 부분부터 좀 더 확실해지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